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리 1번부터 쌤이 또 이렇게 스르륵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다시 수투 재밌게 공부합시다. 우리 조교 선생님이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수투 공부할 때가 제일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연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1번부터 쭈루룩 한번 가볼 테니까 쌤이랑 문제 한번 같이 잘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갈 때 우리한테 극한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 있잖아. 루트 9x제곱하고 플러스 어쩌고 나와 있고, 루트 그 다음 또 옆에 뭐죠? 4x제곱 플러스 어쩌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위에 분자이는 3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연이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분모 몇 차입니까? 1차. 분자 몇 차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개수 B만 답으로 하면 돼요. 개수 B. 알았지? 그러면 개수 B.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 개수 얼마? 옳지? 얘 개수 얼마? 그러면 5분의 얼마일까? 그렇게 하는 거란다. 알았니? 5분의 3이 정답입니다. 1차분의 1차라서 네, 개수 B만 여러분들이 봐서 답을 바로바로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리면 조금 쌤이 이제 섭섭했다. 자, 갑니다. 2번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게 1이다. a, b의 값을 a, b에 대해서 구하여라. 2번 문제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는 x는 마이너스 t라고 이 문제는 치환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t는 어디로 가게?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은 여기에다가 t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ax제곱 마이너스 bx잖아요. 네, 루트 자 x 자리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t를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곱을 해도 얘는 변하지 않겠네요. at의 제곱 마이너스 bx는 바뀌겠는데요. 플러스 bt로 바뀌겠는데요. 플러스 bt로 바뀌겠는데요. 플러스 t도 마이너스 t로 바뀌겠는데요. 네, 루트 안에 쌤이 써버렸네요. 숑숑숑 마이너스 t. 근데 이 경우는 t가 양의 무한으로 갈 때 얘도 무한이고 얘도 무한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어떤 겁니다. 여러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당연히 식의 변형, 유리화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할게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여기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부호가 반대인 거 루트 at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의 플러스 t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야 될 거고 분자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at의 제곱 더하기 bt 마이너스 t 제곱 요렇게 이제 써질 겁니다. 분자에는. 그런데 이 값이 지금 얼마로 수렴한대요? 1로 수렴합니다. a, b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딱 보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재우씨 분모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러면 이게 수렴하기 위해선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되냐면 1차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2차 항이 존재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럼 A는 얼마? A는 1이겠군요. 하고서 A는 1이라고 바로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차분의 1차니까 자 그럼 여기가 1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 1 더하기 1 해서 2분의 2가 돼야 1이 될 수 있으니까 B의 값은 2다. 이렇게 이제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A, B는 2가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괜찮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치환을 할 것. 자, 3번. 사실은 3번 문제 여러분 되게 많이 봤을걸요? 쌤이 이 테스트 본다 하고 하면 맨날 3번 문제를 넣어놨는데 한 번도 쌤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조금 소개를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잘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3번 문제가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여러분 이 유형 자체는 지금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우리 지금 보면 F 하고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하고서 자 여기 정의역 자리에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이 들어가 있어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 근데 얘가 왜 합성함수냐면 여기에 유리함수가 합성이 된 거예요. 정의역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봐봐. 합성함수 극한은 얘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요. 얘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얘를 먼저 그려야 돼요. 유리함수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릴 때 여기에 t축 잡고 갑니다. 자, 유리함수 간단하게 그리면 점근선, 분모가 빵 되면 안 되죠? t가 얼마? t는 마이너스 1. 잠깐 어느 세상을 좀 갔다 온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점근선은 개수 b에 t에 대한 개수 b가 y에 대한 점근선이라서 y는 1. 까먹은 친구들 다시 잘 기억하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0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오냐면 3. 그래서 절편이 3이에요. y 절편이. 그럼 여기 어딘가에 찍히니까 그래프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쌤은 지금 유리함수를 그린 겁니다. 점근선 체크해서.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t가 양의 무한대로 간대요, 여러분. t가 양의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이쪽으로 계속 가라! 이 얘기죠. 그럼 1을 향해 계속 가지만 1 절대 될 수 없고 1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 1보다 조금 더 어느 세상? 큰 세상이 있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있잖아. f 1로 가까이 가지만 조금 더 큰 세상이다. 1뿔 1에서의 우극한을 보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1에서의 우극한을 보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알겠지?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옆에 지금 얘 말고 f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t 플러스 1, 마이너스 무한 리미트. t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돼 있지만 f 자, 합성함수 어떻게 돼 있냐? t 플러스 1분의 4t 플러스 5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성함수 극한. 그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그리라고. 얘를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게 되면 또 그려볼게요. 유리함수입니다. t축 잡고 자, 점근선 다시 보는 방법 다시 소개할게요. 분모가 빵이면 안 되니까 t는 마이너스 1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에 대한 점근선은 요거 개수 b가 y에 대한 점근선이라서 y는 4가 점근선입니다. y는 4가 점근선.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을 찍게 되면 0을 집어넣었더니 5 나오더라고요.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툭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네요. 네. 그리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라는 소리는 얘를 타고서 맨 점점 더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4에 가까이 가지만 4 될 수 없고 4보다 커질 수도 없으니 얘는 4를 향해 가지만 4보다 조금 더 작은 애다. 그래서 4에서의 좌극한을 봐라.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4에서의 좌극한. 끄덕.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합성함수 극한 틀리지 마세요. 알았지? 유리함수 그려가지고 합성함수 극한으로. 왜냐면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내신 준비할 때 이 문제를 더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좀 미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함수 fx가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간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x제곱 fx 이렇게 있을 때요.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a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면은 이 fx의 최저차항을 알려주는 거야. 최저차항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소 낯설기는 하는데 fx의 가장 낮은 차수가 얘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최고차항을 알려주는 건데 x가 0을 향해 간다라는 거는 가장 낮은 차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보자마자 그렇다면 fx는 블라블라블라 플러스 ax 제곱 해서 얘는 딱 이 차항이 마지막 가장 낮은 차수일 것이다. fx의 차수 중에서는 1차도 존재하지 않고 상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괜찮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요것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4fx예요. x제곱 플러스 4fx 3x제곱 마이너스 fx 얘가 지금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fx의 가장 낮은 차수가 쌤이 2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보다 더 큰 쪽에 있는 뭐 3차라던가 4차라던가 5차항들은 사실 x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0으로 보내버리면 이제 다 끝나버리겠죠.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쉽게 가볼게요. 그냥 얘를 읽을 때는 fx의 가장 낮은 차수가 2차다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 자 봐봐. 지금 얘는 있잖아. x제곱으로 나누면 a라는 값으로 뭐라고 읽어도 되냐면 수렴한다 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수렴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 이렇게 또 수렴한다 라는 거 알려줬을 땐 어떤 아이디어를 끌고 갈 수 있냐면 봐봐. 이 꼴을 그대로 만든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 꼴을 만든다? 그럼 그 얘기는 뭘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면 될까?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x제곱. 그래서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보세요. 자, x제곱으로 나누면 1. 그 다음에 얘가 봐봐. 이렇게 된다. 여기가 x제곱분의 fx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여기도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제곱 fx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저기서 수렴한다 그랬잖아. 얼마로? A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그냥 A를 갖다 쓸 수 있다 이거야. 이 자리에 그냥 A를 갖다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얘들아 그냥 뭐 해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눈 거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눈 거야. 분모 분자식 변형한 겁니다.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는데 식을 변형한 거지 값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분모 분자를 나눠준 거고 똑같이 분모 분자의 실수배를 할 때는 값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됐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린 이 자리에다 그냥 뭐 갖다 쓰라고요? A라는 거 퐁당, A라는 거 퐁당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식 정리할게요. 1 플러스 4A 분모에는 3 마이너스 A. 얘가 지금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냥 A 찾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 아이디어. 자,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림을 엄청 크게 그렸는데 별로 실속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때문이지? 자, A점이 마이너스 5, 빵.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P점은 T, T 플러스 5. 이거는 T, T 플러스 5라고 얘기한대요. 네, 좋습니다. AP의 제곱이랑 AQ의 제곱,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AQ의 제곱, AP의 제곱. 이것의 극한을 구하라. 네, 그럼 일단 AP의 제곱은 조금 쉬운 것 같은데요. AP의 제곱은 요거 분자. 요거는 좀 쉬운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쌤이 수선의 발 내려버리면 얘들아, 그치? 이거 있지?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기울기 1이에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고서 얘분의 얘에 대한 비율이 1대 1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다 보니까 요 길이 있죠. 요 세로 길이. 요 세로 길이는 이 점의 y 좌표를 말하는 거라서 이 세로 길이가 지금 이미 t 플러스 5라는 거 아니까 우린 여기 길이도 t 플러스 5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마지막은 1대 1대 얼마냐고. 루트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AP의 길이는 쌤이 여기다가 쓸게요. 루트 2예요. 거기에 뭐 곱하면? t 플러스 5를 곱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은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P 제곱 자리에는 쌤이 리미트 오케이.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AP 제곱 자리에는 얘 제곱하면 되는 거라서 이 t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분자에는 적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AQ를 봐야 되는데 쌤이 이거를 이제 알려주다 보면 막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고 해서 막 이제 어렵게 문제를 막 풀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쌤이 뭘 또 봐도 될 것 같냐면 살짝 어려운 얘기 하나 하자면 여기 물론 그림상으로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있죠. 여기 얘가 있어. 요 직각삼각형이 요게 주인공인 거야. 얘가 직각삼각형이 빨간색 직각삼각형 보이지? 근데 이게 기울기가 1이었어. 승연 이거 수직이래.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띡띡 잡았을 때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 음수긴 하지만 요 비율 관계 있죠. 요거 대 요거. 밑변의 높이에 대한 비율, 크기는 여전히 1대 1이었던 겁니다. 그거까지 괜찮잖아요? 근데 요 길이 아닙니까?
그게 뭐이 돼? 이 P점의 X 좌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T예요. 우리 알 수 있는 게 요 길이도 얼마? T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P점의 좌표가 T 플러스 5예요. Y 좌표가. 여기가 지금 T 플러스 5라고. 근데 거기서 얼마큼 더하면 돼? T만큼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Q점의 좌표는 0,2T 플러스 5가 됐던 겁니다. T 플러스 5에서 T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괜찮죠? 네, 그래서 0,2T 플러스 5가 Q점의 좌표였던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AQ의 길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AQ의 길이는 요게 지금 얼마냐면 5예요. 5. 요 길이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2T 플러스 5죠. 그럼 루트 하고서 자, 5의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AQ의 길이가 나온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제곱을 해서 분모에 적어야 되니까 5의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는 게 t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 그럼 2차, 2차 개수 b를 정답으로 얘기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기억이 새록새록? 조금 기억이 새록새록 이제 납니까? 아직 함수의 극한입니다, 여러분. 아직 미분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 연속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6번 갑니다. 6번. 자, 6번은 또 어떤 문제냐. 다항함수 fx가 0뿔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리미트 x가 0뿔이잖아요. 리미트 x가 0뿔인데 f하고 보이나요 혹시? 정의역 자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냐면 x분의 1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이제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쌤이 얘도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을 거냐면 x를요 t분의 1로 치환하세요. x를 t분의 1로 치환합니다, 여러분. x를 t분의 1. 그러면 얘가 이제 0뿔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쌤이 x는 t분의 1로 치환했을 때 t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x는 t분의 1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t축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봐봐 요렇게 이거 지금 유리함수를 또 그려줘야 돼요. t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그러면 x가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간다 그랬죠? 0뿔 아니 t를 x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같은 얘기니까 t는 x분의 1이라서 쌤이 지금 여기서 유리함수 살짝 보면 이렇게 이제 유리함수가 될 텐데 x가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0뿔로 간다고 얘기해서 x가 0뿔. 그럼 여기서 봐봐. 이거 x입니다. 변수 x예요. x가 0뿔로 가면 어디로 가? 얘가 양의 무한으로 가. t가 양의 무한인 거야. 그걸로 확인하고 오케이 t는 양의 무한으로 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되고요. 선생님 저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하는 친구들은 봐봐.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도 알려줄게. 얘가 0뿔이잖아. 그치? 0뿔. 우리가 모분의 상수가 0인 거야. 무한분의 상수가 0이야. 근데 0뿔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무한대도 종류가 양의 무한도 있고 음의 무한도 있다 보니까 이게 0뿔로 간다라는 소리는 얘가 양의 무한으로 가야 될 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양의 무한으로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전부 다 이 꼴의 형태를 t로 쌤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t로 나타냅니다. 갑니다. x세제곱이라고 돼 있는 건 t세제곱분의 라고 쓸 수 있고 분자에는 ft 쌤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자, 분모 갑니다. 분모에는 x세제곱이니까 t세제곱분의 1. 옆에는 x니까 t분의 1. 전부 다 x자리에 이제 t분의 1을 갖다 쓰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거 나오면은 번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뭐 곱할 겁니까? 우리 승연이? 당연히 t세제곱을 곱해주겠죠. 분모 분자에 t세제곱을 곱해주면 리미트.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t세제곱을 곱해주면 ft 마이너스 t세제곱. t세제곱 곱하면 1 플러스 t제곱. 얘가 지금 수렴하는 것 같아요. 5로 수렴한답니다. 5로. 자,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지금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거든요. 근데 분모가 지금 몇 차냐면 2차예요, 여러분. 분모가 2차입니다. 분모가 2차라는 것은 5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자도
2차가 돼야 되고 그 2차항의 개수는 5가 돼야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t세제곱이 소거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얘기는 ft의 꼴이 t세제곱 이렇게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5가 되기 위해선 5t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이제 되면 된다. 그래서 ft의 꼴을 일단 잡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애 자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지금 분모에 있거든요. 요거 2차식 봤을 때 인수분해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쵸? 우리 재우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분모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fx 얘가 3분의 1로 수렴. 자, 까봅시다.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간대요.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빵이죠. 얘 때문에. 그럼 근데 우리가 수렴하게 하려면 fx도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오케이. 그럼 얘가 t-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이미 t-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잖아. ft가. 이건 뭐 때문인지 알잖아. 분모도 빵, 분자도 빵. 여기까지 괜찮잖아.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알았지? 그럼 일단은 3차니까 분명히 t제곱, 2차식, 2차 항을 갖고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잘 봐봐. 요렇게 두 개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t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에 플러스 5t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럼 몇 t제곱이 필요하냐면 플러스 6t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6t까지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왜? 요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6t제곱이 만들어질 테니까. 한 줄씩 인수분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모르니까 그냥 뭐 플러스 k 요런 거 상수항은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지? ax 플러스 b라고 잡지 마시고 지금 이게 분모가 빵이 된다라는 걸 아니까 아 오케이 그냥 인수분해를 바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쌤이 이렇게 ft를 잡았잖아요. 다시 집어넣게 되면 봐봐.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여기 x-1 있고 x 플러스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ft 자리에 저걸 다 갖다 쓰는 거예요. x-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이렇게. 네, ft라고 돼 있지만 t를 전부 다 x로 바꿔서 쌤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거 약분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1을 가까이 간다 해서 1을 대입하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7 플러스 k 요게 지금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k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fx가 세팅이 딱 될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연속인 함수 fx가 구간 0하고 4에서 fx가 정의가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 플러스 4 쟤는 fx는 fx 플러스 4라는 건 정의역이 4씩 커지더라도 정의역이 4씩 작아지더라도 함수값이 일치한다. 즉 이건 뭘 나타내는 거다? 주기성. 함수값이 계속 이제 구간별로 4씩 증가할 때마다 함수값이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fx가 지금 딱 보니까 네 여기서 ax-2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거는 구간이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거는 2부터 4까지. 자 이렇게 4에는 등호가 없군요. 그래서 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다라는 건 2에서의 좌극한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다라는 건 2에서의 우극한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등호도 있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까지 이 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 알겠네요. 자, 그 다음 근데 여기서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정보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를 써먹는 겁니다.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어때야겠어? 같아야 되겠죠. 그거 두 번째 힌트였던 겁니다. 그럼 A, B 미지수 2개, 식 2개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다. 9번 갑니다. 아우! 굿! 9번.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주 여러분을 잘 풀어줬네요. 땡큐베리 감사.
잘 기억해줘가지고 너무 좋네요. 다행히. 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x하고 gx가 곱했어요. fx하고 gx가 곱해 있습니다. 근데 곱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자, 지금 아연이 딱 봤을 때 fx 있죠? fx. 그쵸? fx가 이렇게 나왔죠? 두 개로 이렇게 딱 나눠져가지고 어떨 때는 이거래. 근데 어떨 때는 1이래. 그게 딱 무슨 얘기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전부 다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마이너스 1인 순간에는 함수값이 1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0이지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1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현재 불연속이라는 거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같지 않은 불연속이 어떤 겁니다. 각각 존재하지만 같지 않아요. 그래서 fx가 지금 현재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gx는 가만 보니까 1차 직선이에요. 직선, 다항함수. 그럼 얘는 연속입니다. 근데 두 개를 곱했어요.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곱합니다. 그럼 쌤이 그때 정말 강조했던 거가 요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곱해진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으로 만들려면 불연속인 이 지점에서 연속인 이 함수가 함수값이 뭐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왜냐면 곱해서 다 같은 값으로 만들어 버리려면 0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g 마일이 0이다. 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아마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10번. 자, 10번 계속 해볼게요. 10번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것도 두 개를 곱한 함수입니다. 여러분, 곱한 함수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연속이 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번 문제는 보니까 fx하고 gx하고 곱한대요.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가만 보니까 fx는 고정, 그리고 gx가 여러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쌤이 이 10번 문제 요렇게 한번 볼까요? fx하고 g1x가 곱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fx하고 g2x가 곱해지는 경우, 그 다음 fx하고 g3x가 곱해지는 경우, 이 세 개를 다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fx는요 실수 전 구간에서 이거 지금 연속입니다. fx는 전부 다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인 거 눈에 보여요. 그런데 g1x 볼게요. 그래프 보세요. g1x 이거 지금 실수 전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연속이죠.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프에다가 물 흘려 보냈을 때 물이 새지 않는 형태면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봐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연속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G2X 볼까요? G2X. G2X 불연속인 지점이 있어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에요. G2X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동의하죠? G3X는 어디에서? G3X는 X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쌤이 왜 저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 얘는요 연속이고 연속이에요. 그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뭐야? 연속이죠. 이건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연속함수예요. 그런데 A 있잖아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이거 받아. 오케이, 이거 받고 관찰하는 거지. 뭐를? 혹시 F 마이너스 1이 0인가? 관찰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F를 봐야 돼. F를 봐야 돼, 얘들아. F 마이너스 1이 0입니까? 0이 아니죠. F 마이너스 1은 2예요. F 마이너스 1은 지금 현재 2입니다. 함수값이. 동의하죠? 0이 아니에요. 0이 되면 사실은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될 수 있었는데 F 마일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될 수 없는 함수였던 겁니다. 자,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확인해야죠. 오케이, 이거 받고 이 연속인 함수가 거기 지점에서 0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야. F2 봐볼까요? F2 어때요? F2 0이네. 오케이, 그럼 얘는 연속이 되는구나. 요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됐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극한을 쭈루루루 끝냈고 연속도 쭈루루루 끝냈습니다. 함수 극한과 연속 여기까지 마무리 됐죠? 이제 미분이 시작됩니다. 미분 여러분들 조금 약한 그 미분 파트를 얼른 후루룩 또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1은 4이고 f'1은 8일 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세제곱 x 세제곱 f1 두둥 두둥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1분의 여기에 fx 세제곱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뭐래? x 세제곱 f1 관찰합시다. f1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f1이 얼마라고 그랬어? 4. 그거 집어넣는 거 어떻게 생각해? f1에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4x 세제곱이라고 적는 건 어떨까? f1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냥 그거 4래매 문제에서. 그러니까는 저기 그냥 4x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 어떠냐 이거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중요한 얘기. 정말 우리 학생들 되게 못하는 얘기. 알았지? 우리 학생들 너무 못해요. 이 유형 나오면 다 틀리더라고 자꾸. 잘 들어봐봐. 이렇게 분자가 막 어지러워. 분자가 어지럽지? 그럼 얘들아 이거 뭐 하라고 쌤이? 이렇게 gx로 이거 그냥 뭉탱이로 바꿔버려. 알았지? 이걸 그냥 뭉탱이로 gx로 치환을 하라 이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 봐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여기에 gx 이렇게 들어가 되는 거야. gx 이렇게 들어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혹시 기억나? 이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잖아. 여기 선생님 얘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갈까? 0으로 갈 거 아니야. 쌤이 이렇게 gx라고 썼지만 너네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여기다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g1은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쓰면 보여? g 빼기 g.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미분계수.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 그 꼴이야, 그 꼴.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다 뭘 적으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엔 이거 g'1이구나. 이걸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다 똑같은 얘기. g 빼기 g,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요거 기억나죠? 물론 이게 이제 없어도요. 이게 없어도 g를 쌤이 꼭 굳이 쓰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모양이 나와도 이걸 바로 g'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알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쌤이 이걸 gx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gx 다시 한 번만 쓸게요. gx는 지금 f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환을 한 거고 우린 g'이 필요해서 이걸 미분할 겁니다. 여러분 미분. 자 미분을 할 건데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얘가 합성함수예요. 얘 미분하라고 하면은 f'x 세제곱해서 겉에 거 미분. 그 다음에 이 안에 거 속미분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었어요. 이게 수투 범위를 조금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미분하는 방법이 합성함수 미분인데 합성함수 미분 이게 우리 교육과정에 우리 정석책에 없긴 했지만 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냥 얘는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기억하자. 합성함수 미분.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미안합니다. 미적분 과정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수투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쌤이 미적분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주긴 하겠지만 우리 지금 수투 범위 안에서는 합성함수 미분하는 형태, 꼴 자체가 겉미분 한 번 하고 속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라는 구나 정도로 미안합니다. 암기를 그냥 하세요. 알았지? 그렇게. 그 다음 그럼 쌤 진행하면 다시 마이너스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2x의 제곱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냐면 g'x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죠?
G'1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1, 1, 1 뿅뿅 집어넣어서 답하면 끝난다 이거지. 알았지? 여기 부분만 살짝 아마 요것도 조금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요것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분자가 조금 어지러워. 그럼 무조건 뭐 하라고? 치환하자. 치환.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12번 문제 한번 쌤이 슥 봤더니 n이 무한대로가 아하 n분의 1도 있고 요거 조금 난리가 났는데 요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1이 지금 정의역에 있어. 물론 2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돼 있지만 쌤 이거 있잖아. 이거 문제 풀 때 n이 무한대인데 정의역 자리에 n분의 1이 있다. 우리는 n분의 1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n분의 1 있지. n분의 1 아니면은 n 여기서는 그냥 n분의 1의 형태라고 할게. n분의 1을 쌤이 h로 이거 n분의 1은 n이라고 쓴 거 아니야? n분의 1은 h로 쓴 거야. n분의 1을 h로 치환할게요. 알았죠? 왜 쌤 n분의 1을 갑자기 h로 치환하냐고요? 그 정의역이 n분의 1, 정의역이 x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줄로 바꾸려고요. 그 분수의 형태 말고. 알았지? 그렇게 되면 n이 지금 무한대로 간단 말이죠? 양의 무한? 그럼 h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분의 상수니까 h는 0을 향해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h는 0을 향해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일단 적을 수 있고 n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h분의 라고 바꿀 수 있고 분자에다가는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자 그럼 요것도 우리가 아주 많이 본 꼴이 됩니다. 어떤 게 되냐면 f 빼기 f 나오고요. 정의역의 차이가 그대로 분모에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f 빼기 f가 나오고요. 정의역의 차이가 그대로 분모에 있어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f 프라임 2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fx 알려줬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제시했을 때 도함수를 구해봐, 미분해봐 라고 했을 때 못 구하는 친구는 없겠죠? 설마? 그럼 선생님 심장이 또 벌렁벌렁거려요. 알았지?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미분된다는 거 우리 용기 있는 자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미분이 되니까 f'2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린 정답을 5라고 얘기하면 된다. 자, 13번 문제는요. 두 다항함수 fx, gx가 리미트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많네요.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보니까 x 빼기 1, x 빼기 1, fx 마이너스 3 얘가 지금 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 형태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끄집어 와야 되는 개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분모 지금 빵으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분자도 당연히 빵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대입했더니 f1 빼기 3이 빵이다. 그럼 여기서 f1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 이 3이라는 것은 사실 F1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저렇게 한번 쓸게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저걸 바꿔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해를 돕기 위함인 거냐면 F 빼기 F의 형태가 보이죠? 그치?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죠? 그치? 그럼 이 4가 뭘 뜻하는 걸까? F 프라임 1을 뜻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리미트. 이번에는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3분의 분자가 g, x 빼기 2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3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가볼게요. 또 얘도 첫 번째. 지금 x가 3을 향해 가면 분모가 어디로? 0을 향해 가는 거 보여요. 맞죠? 그러면 이게 3을 향해 가면 얘도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닐까? 그러면 G1 빼기 2가 빵. 그럼 G1이 얼마라는 소리죠?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우리 다시 요 자리에 G1을 대신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G 빼기 G 보입니까? 그쵸?
정의역의 차이가 그대로 분모에 있어요. 그치? 잘 들어. 이거 보고서 신나가지고 아 그럼 이것은 G'3이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3을 집어넣으면 어느 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냐면 1이라는 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G'1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요렇게. 네,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hx가 지금 현재 fx하고 gx가 곱해져 있는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분법, 도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이걸 곱의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곱의 미분법, 곱하기 형태의 함수꼴의 미분법. 그래서 h'x를 하세요 라고 하면 기억납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썼어요.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x에다 전부 다 뭐 갖다 집어넣어라? 1을 대입해서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14번 갑니다. x가 0보다 크고요. fx가 y는 2x하고 y는 3에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미분계수였고요. 이제부터 접선의 방정식을 시작합니다.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편 접선의 방정식 이제 14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지? 갈게. 자, 지금 뭐 2x도 나오고 3x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쌤이 여기다 일단 첫 번째는 얘들아 2x를 먼저 그려봤어. 2x y는 2x y는 2x를 쌤이 여기다 딱 그렸어. 그 다음에 또 뭐도 필요하냐면 y는 3x y는 3x y는 3x도 쌤이 여기다 딱 그려봤어. 알았지? 봐봐. 그리고 내 말을 잘 이해해봐봐. 여긴 x는 0이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x하고 3x 요 사이 여기 사이에 fx가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 사이에 fx가 들어가야 된대. 근데 있잖아. f1이 2래. f1이 2면 한 대략 한 요 정도? 여기에 f1 이게 지금 f1 알았지? 여기 그냥 1이라고 쌤이 할게. 지금 f1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어 점이. 그 다음에 F2가 6이래. 2 집어넣었더니 6 나왔다는 소리. 2 집어넣었더니 6 나왔다면 여기 어딘가에 지금 F가 또 있다는 소리야. 근데 잘 생각해봐. 잘 띵킹. 봐봐. 여기 사이에만 fx가 있어야 돼. 알았지? 함수가 여기 사이에만 있어야 돼. 근데 이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f라는 함수가 이거 뚫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밖으로 뚫고 나갈 수도 없다라는 소리야. 여기 사이에만 그려지려면 f는 여기서 뭐 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접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안에만 fx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경계에 딱 함수값이 있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뭐 했다? 접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얘도 있지. 얘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럼 그 얘기는 여기서 뭐 했다는 소리? fx가 또 접했다라는 얘기야. 여기 사이에서만 fx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f1을 집어넣었을 때 2고 f2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와서 그 얘기는 여기 사이에서만 fx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접했어 라는 얘기라고. 그럼 쌤이 정리하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입니다. 접선. 1에서의 접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f'1이 2구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구나.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구나.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지? 쌤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y는 2x하고 y는 3x 사이에만 fx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점에서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접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고요. 알았지? 접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 2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 3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거 보고서 오케이 게이드 그럼 2하고 3이니까 무조건 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가지고 f'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무조건 2 더하기 3이다 라고 기억은 하지 말 것. 됐죠? 됐죠? 좋습니다. 자 15번 넘어갈게요. 15번. 자 15번 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데? 너무 어려운데? 그치? 너무 복잡하지 않아? 근데 자 15번 문제는 조금 집중 봐봐. 여러분들한테 fx가 문제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일반적으로는 뭐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도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 그 네 글자 보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여러분들 수투는 다항함수만 다루는 과목입니다. 미적분은 다항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다루는 게 미적분인데 수투는 다항함수만 다룬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다항함수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다항함수는 차수가 자연수인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차수가 자연수인 함수. 그럼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함수 fx 블라블라블라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 fx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굳이 다항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힌트? 너 fx 차수를 파악해. 이 힌트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fx 몇 차인 줄 알아? fx 몇 차인지 모르면 그거 먼저 찾고 시작해 라는 힌트를 줬던 거라고요. 지금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읽혀지는 형태의 힌트가 아니에요. 그 첫 그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다항함수 fx라는 표현을 보고 아 내가 차수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부터 시작을 하는데 차수를 파악하려면 여기서 출발은 뭐냐면 차수를 가정함으로써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여러분 봐봐. ax의 n제곱이라 해서 물론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우리가 n차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세팅이 끝나잖아? 그러면 가조건이 되게 땡큐한 힌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차수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봐봐. 가조건에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자, 가볼게요. 여기가 f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fx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분모는 x 세제곱 fx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6. 봐봐.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야. 그런데 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간다면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이 둘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차수 뭔가 그런 힌트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상태다 이거지. 자 가볼게.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차수 갑니다. 자 fx가 몇 차였냐면 n차였어요. 그런데 그걸 제곱을 했어. 그럼 몇 차가 되는 겁니까 승현? 얘가 2n차가 되는 거 알 수 있게 선생님 차수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차수. 됐죠? 얘 볼게요. x제곱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요 x자리에 x제곱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x제곱을 n제곱 한다는 소리라서 여전히 얘도 2n차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분모 보이나요? 자, 요거 몇 차입니까? n차죠? 근데 n차인데 얘를 곱한대. x세제곱을 곱한대. 곱한다라는 건 지수끼리 뭐 한다라는 소리? 더하라는 소리. 그래서 분모는 n 플러스 3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6이라는 값으로 뭐 한다라는 거? 수렴한다라는 그 얘기는 여기는 차수랑 여기는 차수가 어떻다? 둘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따라서 2n과 n 플러스 3은 같다. 그렇죠? 그럼 n은 얼마? 3이 되면 알 수 있겠네. 그럼 fx는 몇 차였어? 3차였던 거야.
그럼 선생님한테 사실은 이제 조금 또 어려운 얘기를 하면 사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선생님, 얘도 2n차고 얘도 2n차가 된다면 혹시 이 둘을 더했을 때 최고차항이 소거가 돼가지고 소거가 돼서 혹시 이 둘이 최고차가 2n차가 아닌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생각인데 보세요. 여기서 요 부분만 쌤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 일단 여기까지만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 건데 보세요. fx를 제곱하는 건 이거 전체를 제곱이라서 a제곱 x의 2n제곱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겠죠.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x제곱만 넣는 거라 플러스 a의 x의 2n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더해지는 순간 0이 될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면 분자는 차수가 2n차가 아니었을 거야. 얘가 없어지면 2n차가 아닌 게 된다고. 얘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a제곱 플러스 a가 0이 돼버리면 얘는 2n차가 아닌 게 되는데 이렇게 될 조건이 a가 모이거나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쌤이 여기다 뭐라 그랬지? 내가 n차라고 가정할 거면 a는 절대 0이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는 거 나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얘도 아니야 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분자는 2n차가 맞아. 차수의 얘네가 최고차를 서로 없애, 소거시키지 않아 라는 걸 문제에서 힌트를 줬던 거라고요. 나는 계속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 왜 알려준 거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 왜 알려준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n이 3차. 그러면 fx가 여러분 오케이. 자 fx ax의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같겠지? 동의하지? 괜찮지? 자 근데 이제 나 조건 봐봐. 나 조건 얘들아. 나 조건. 쌤 나 조건 분석할게. 이번엔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분자가 x고 아니 분모가 x고 f'x가 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x가 어디로 가지? 0. 0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알잖아. 0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f'x에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 가장 낮은 차수. 얘는 전개해봤자 가장 낮은 차수. 자 봐봐. 나 fx 이렇게 잡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f'x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3ax 제곱 하고서 뭐 몇 x 그 다음 뭐 상수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도함수의 차수가 가장 낮은 게 뭐래? 1차래. 그리고 그 개수가 8이래. 도함수가. 그럼 이게 8x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얘 없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쌤말 뭔 말인지 이해되지? 괜찮지? 아 그리고 요거 써먹어야 되는데 요거 안 써먹었네. 최고차항 계수 얼마라고 얘 지금 알려준 거였어? 6이라고 알려준 거지. 이거 개수 B 이제 개수도 찾아야지. 요거 개수. 요거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해한 거 맞죠? 제우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유 이해한 거 맞죠? 오케이. 지금 그 개수가 6이라는 힌트로 최고차항 개수만 좀 봅시다. 아까 전에 쌤이 여기다 썼지만 얘는 아까 뭐였지? A 제곱. 그 다음 얘는 아까 A 최고차만 얘는 그냥 A 이렇게 되겠네. 이거 지금 A 플러스 1 되네 얘들아. 이게 지금 6이었던 거야. 그래서 A는 5인 것까지. 네, A가 5인 것까지.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럼 3호 15x제곱 더하기 8x. 그래서 f'1은 23. 16번 갑니다.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구간별로 다른 함수로 정의한다.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상수 ab와 mn의 값을 정할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16번 문제를 설명하면 사실은 조금 되게 많은 개념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에 대한 정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부터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문제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요.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미분이 가능하면 그렇지.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래서 쌤이 간미연 얘기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16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gx가 지금 구간별로 함수가 다 다르게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fx. 자, 구간이 어디일 때? x가 a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n-fx, n-fx. 얘는 a보다 크거나 같고 또 b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n 플러스 fx. 얘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는 개념,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그 나뉘어지는 그 구간 있죠? 그 지점에서 연속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A를 여기다 집어넣은 좌극한 값하고 A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n-fa에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는 뭐 EFA가 M 정도, 요 정도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겠고, 두 번째, 나눠지는 그 구간 B 지점에서도 확인을 하면 M-FB, B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 B 여기다 집어넣으면 N 플러스 FB, B에서의 우극한 또는 함수값이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도 쌤이 좀 정리하면요, EFB가 M-N 정도? 요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요, 여러분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다라는 조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사실은 극한값이다 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 좌미분, 우미분이 같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미분, 우미분이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쌤은 여기다가 G'X, 자 호기롭게 이 함수들을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제 맨 위에 있는 함수는 F'X가 될 겁니다. 얘는 X가 A보다 작을 때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는 상수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F'X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적을 때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해서 등호가 빠집니다, 여러분. 등호가 빠져요. 왜 등호가 빠지냐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그때 a를 집어넣은 그 값을 미분계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다 등호를 붙여버리면 a에서의 미분계수는 그냥 얘로만 보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적지 마시고 등호를 빼서 여러분들 확인을 한 다음에 붙여주든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맨 밑에 거는 F'X, x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뭘요? 아까 했다시피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좌미분과 좌미분 계수입니다. 우미분 계수가 지금 어떨 때? 같을 때 우리가 비로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 전 구간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볼게요. 자, F'A가 좌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F'A가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건데 그들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알죠? 부호를 반대로 했는데도 같대요. 그럼 그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F'A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B도 집어넣으면 좌미분계수,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오케이. 얘 또한 F'B가 0임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우리 문제 가봅시다. fx를 알려줬어요. 맨 위에 fx가 지금 3차 함수라고 해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a하고 b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이거 미분하면 f'x 갑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쌤이 3으로 묶으면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렇다면 얘가 빵이 되게 하는 a하고 b는 a가 더 작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b의 값은 얼마? 1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얘를 다시 어디다가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여기로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구해야 돼? f-3 구해야 되고, 그래서 2배에서 m의 값을 구하고, 또 fb, f1 구해서 여기서 m 구했으니까 n의 값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m하고 n 구해주면 끝이 문제입니다. 조금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필요한 아이디어는 요겁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뭐다? 연속이다. 미분이 가능하면 뭐다? 좌미분, 우미분이 같다. 그 두 개의 아이디어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냥 문제 풀면 끝인 문제.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됐죠? 네,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17번. 네, 문제가 곡선 y는 2x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 위의 점 중에서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거 보라는 얘기인가? 어이구.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해서 f' 미분을 한 다음에 거기다 x에다가 뭔가의 값을 집어넣어서 그걸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뭔가를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x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읽는 거잖아. 동의하지? 쌤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 뉘앙스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17번 보세요. 곡선이 있어. 근데 그 곡선 위의 점들 중에서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볼게요.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한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이 문제에 우리한테 알려준, 물론 fx라고 정의 내려지진 않았지만 쌤은 f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인데요. 잘 느껴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느껴. fx는 3차야. 그럼 미분하면 몇 차가 되겠어? 2차가 되겠지. 2차. 2차 함수야. 도함수가 2차 함수야. 얘들아. 도함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있잖아. 항상 뭘 갖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 그렇잖아. 동의해? 다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 6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고, 다시 정리하면 6.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4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0 얼마야? 승현? 16? 요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접선의 기울기 중에 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 미분한 도함수의 함수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말하는 거야. 쌤 얘기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항상 이 문제 표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 중 최소값. 최소값을 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도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도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걸 보면 된다 이거지. 알았지? 심지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으로 가장 작은 값이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 이거야. 너무 중요해. 접선의 기울기 중 최소값, 이것은 뭐라고? 도함수의 최소값. 도함수의 최소값인 거야. 보통은 3차 함수에서 얘기할 거야. 왜냐면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니까. 2차는 최대 최소를 다 갖고 있는 함수잖아. 그치? 만약에 실수 전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밖에 없지만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라, 나한테 접선의 기울기 중 최소값을 묻는다? 그것은 도함수의 최소값을,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혹은 가장 큰 걸 묻는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 최소라고? x가 마이너스 2에서의 최소. 그치? 그럼 우리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6으로 이때가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알았으니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필요한 건 두 개야.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돼?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접선의 기울기는 세팅을 해놨어. 그치? 그럼 뭐만 알면 돼?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네. 지나는 한 점은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 거기에 x의 값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나는 한 점은 마이너스 2, 얼마인지 여러분은 여기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12가 나옵니다. 12가.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접방 얘기해볼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6, x. 자, 암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돼. 아연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10이 나와야 돼. 뭐 붙으면 되죠? 마이너스 20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예요.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0. 이제 18번. 양수 a에 대하여 점 a, 0에서 곡선 y는 4x 세제곱에 그은 접선과 0, a에서 곡선 y는 4x 세제곱에 그은 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27a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인공이 4x 세제곱 같은데 그 4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요 여러분 지금 원점에서 삼중근 그래서 그래프가 쌤이 조금 그려보면 한 요런 느낌으로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0,a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과 a,0에서 그은 접선이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쌤 생각에는 한 뭐 대충 한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그은 접선하고 한 여기서 그은 접선이라고 해서 한 요렇게 그은 접선하고 지금 평행하다. 지금 쌤이 점을 어디를 잡은 거냐면 여기 점을 0,a로 잡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a,0 이렇게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곡선 위의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곡선 밖의 점 0,a에서 그은 접선하고 a,0에서 그은 접선하고 이 둘이 지금 뭐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림상으로 조금 그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27a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승윤님 뭐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왜 없죠? 왜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교과 개념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접선을 그었을 때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접점은 가정함으로써 출발한다. 사실 이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문제기는 하나 자 지금 쌤이 요거는 조금 이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풀이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은 소개를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y는 4x 세제곱이라는 이 3차 함수의 특징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y는 4x 세제곱은요 이 함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냐면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사실 요 아이디어만 갖고 내가 잠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러분도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원점 대칭 함수, 물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조금만 더 오버할게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의역의 부호를 반대로 해도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원점 대칭 함수죠. 뭐 흔히 말하는 기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기함수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원점 대칭 함수라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원점 대칭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원점이 있잖아요.
이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동시켜도 완벽하게 포개지는 걸 원점 대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그랬죠?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림은 쌤이 지금 조금 잘못 그리긴 했지만 잘 보세요. 여기 a, 0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이에요. 평행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a, 0이라는 점이 그대로 돌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림상으로 조금 안 그래 보이지만 이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평행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뿅 하고 돌렸으면 여기에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자, 우리가 이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냥 지나는 한 점밖에 몰랐었는데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라고 알려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버려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a죠, 길이가. 여기 길이도 a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 지금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1.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라면 이제 드디어 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얘도 1이고 얘도 지금 1이라는 소리거든. 그치? 그럼 이런 접점 있잖아. 이런 접점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이런 거. 이 둘도 사실은 또 심지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일 거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접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이걸 뭘 하고 미분을 하는 거지. y'이라고 해서 미분을 하면 12x 제곱이 나오는데 미분하면 12x 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뭐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12x 제곱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그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럼 그때의 x 값은 뿔마 x는 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x는 뿔마 2루트 3분의 1이죠. x 1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루트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x 좌표가. 됐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어. 이 점의 좌표 구해봐. 그러면 2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 집어넣을 수 있지.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지. 조금 빡빡하긴 한데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집어넣어가지고. 그치? 점의 좌표 집어넣어서 구하면 2루트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내가 집어넣을게. 4. x제곱이 12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12분의 1에다가 2루트 3분의 1까지 집어넣으면 3. 6루트 3분의 1이네. 얘가 6루트 3분의 1이네. 여기가. 요렇게.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가 1이야. x. 자, 2루트 3분의 1 집어넣었을 때 6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돼. 2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6루트 3. 6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돼. 2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얘 6루트 3으로 바꾸면 3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6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여기에 마이너스 6루트 3분의 2 약분하면 3루트 3분의 1 이게 이제 이 접선이야. 이 접선. 근데 a, 0을 구하랬잖아. 그렇지? a 0. 그럼 a 얼마야? 3루트 3분의 1. 요게 이제 a 값이 되는 거지. 19번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요 얘기는 할게요.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삼각형일 때라는 대전제가 있듯이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대전제를 만족을 좀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가 뭐였었냐면 닫힌 구간 A하고 B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 A하고 B에서 미분 가능. 평균값 정리는요. 이제 fx가 물론 fx가 닫힌 구간에선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에선 미분 가능할 때 평균 변화율 있죠? 평균 변화율 fb 마이너스 fa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보면 됩니다. 그거가 어떤 C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그 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평균값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의 제곱은 선 밑변과 높이를 제곱의 합과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면, 왜냐면 쌤이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피타고라스를 얘기하냐면 정리라는 의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라는 것은 수학에서 이거는 이 대전제만 만족하잖아,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해 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대전제가 먼저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족한다면 아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 라는 걸 여러분이 갖고 문제풀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번 문제 가만히 보세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연속 조건 만족하고 이미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fx 플러스 3 빼기 f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러면 요 조건까지 만족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그걸 쌤이 써볼게요.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 쓰면 여기에 얘 둘의 차이인 6을 갖다 써줌으로써 이걸 만족하는 f'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이 C가 x-3과 x 플러스 3에 존재하는군. 이걸 읽어주는 게 평균값 정리를 아는 사람이야. 알았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우리한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승현. 그러면 쌤이 지금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C를 6을 곱해서 얘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괜찮나요? 그런데 x를 무한대로 보낸대요. 보세요. x를 무한대로 보내요. 여기 봐야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겠지. x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c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랑 일치한다라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요.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은 쌤이 지금 6f'C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거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지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것은 c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c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얘를 구해줘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게 항상 어디로 가는지 알려줬어요. 어디로 간대요? 5로 간답니다. 그쵸? 그럼 얘하고 여러분 얘 꼴하고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정답이 얼마입니까? 3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았지? 왜? c가 무한대로 갈 때 f'c 변수만 지금 c냐 x냐의 차이를 묻는 거지 결국에 값은 똑같이 5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0이 정답입니다. 자, 볼게요. 20번. 3차 곡선 fx가 있는데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 a, b를 지난다. a, b에서 곡선 fx에 접하는 접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a 값들의 합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 fx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두 점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겠네요. fx 자체가 이제 fx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y는이라고 좀 바꿔서 보는 게 좀 여러분한테 편할 것 같고 a 값에 관계없이라고 해서 a로 묶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다음 x 세제곱 플러스 3 네, 그럼 이제 a 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뭐 되는? 여기가 0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a라는 점은 얘가 0 되려면 0, 그렇죠? 근데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점 이제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려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그래서 1 집어넣으면 0 되고 1 집어넣으면 y 값은 4. 그래서 a하고 b라는 점이 이 두 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fx라는 함수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문제 읽고서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점 a, b를 지난다, a, b 지난다 여기까지는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줄부터 해석을 좀 제대로 해봅시다. 이 두 점에서 곡선 fx에 접하는 접선이 수직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의 의미는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 0하고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1하고 이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 표현은 지금 그 각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알았지? 그럼 미분에서 각각 집어넣어서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a의 값들을 찾아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갔어. 이제 21번 한번 해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21번은요. 점 A,3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오직 한 개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2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유형을 소개를 하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자, 곡선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쌤이 그냥 가정.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a,3이라는 점은요, 밖에 있는 거예요. 곡선 밖에. 이렇게 a,3이 있고, 여기에서 그었어요.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을 몇 개만 그을 수 있어야 되냐면, 한 개만 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억납니까?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접선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은 여기에 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접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접점을 뭐 함으로써 출발한다? 가정함으로써 출발한다. 그래서 접점을 t, ft가 되는 건데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 이 접점을 가정함으로써 출발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한 개만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접점도 몇 개만 있어야 되죠?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을 작성할 건데 그걸 만족하는 t가 한 개만, 실수 t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갑니다. 접점을 가정을 했다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요거 미분하면 됩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4t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x t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t 집어넣으면 계산하세요. 3t 세제곱 t 세제곱이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2t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2t제곱 3은 없으니까 3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 점에서의 접방을 바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돼요. 그 함수 미분. 그 함수 미분에서 t를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요걸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쌤이 썼고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 그럼 두 번째, 이 점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t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뒤에 상수 y절편을 세팅. 이렇게 하면 이게 접방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 이 접선 위에 이 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냐면 x자리에 a 집어넣고 y자리에 3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3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 a를 집어넣어서 3t제곱 마이너스 4t 이제 a 그 다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3 3하고 3은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를 저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막 음수라서 불편해가지고 저쪽으로 다 이항을 시켜가지고 t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선생님 이항시켜 볼게 2t 세제곱 2t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3at제곱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a t제곱 그 다음에 얘도 넘어가면 플러스 4at 얘가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쌤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접선이 한 개라는 그 얘기는 접선이 오직 한 개라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접점도 한계라고 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실수 t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 방정식에서 실수 t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이겠지만 여기서 실수 t는 이미 나왔죠. 뭐가 나와? 0이라는 게 있어요. 0. 그래서 쌤이 여기 이 방정식에서 t를 지금 있잖아. 쌤이 이쪽에다 한번 잠깐 써볼게.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t를 쌤이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이거 정리하면, 재정리하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a t 그 다음에 플러스 4a 이렇게 해서 얘는 빵. 방정식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내 맘대로 t를 막 약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t가 0인 순간이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야지 내 맘대로 약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가요. 이미 0 하고 하나가 나왔어요. 실근이 나왔다고. 실근 한 개. 그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실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이 돼야 된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렵겠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판별식을 써가지고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만족하게 해서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t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실근이 하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은 허근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자, 22번 갑니다. 22번 문제가 함수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여러분 21번에서 끝났어요. 이제 22번부터는 우리가 최근에 했던 극대, 극소와 미분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풀 겁니다. 3문제밖에 안 되니까 요거 잘 들으세요. 알았지? 자, 증가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우리가 공부할 때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증가한다? 그럼 그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가라는 글자 워딩이 먼저 나오면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 0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이다. 자, 그러면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미분을 해보세요. f'x 이렇게 딱 미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2b 해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올 거야. 동의하지? 그런데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축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증가하는 구간 지금 딱 여기 이렇게 딱 잘렸을 때 0 이상이 되는 구간이 딱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증가하는 구간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해가 마이너스 2하고 2다 라는 걸 딱 알려준 거거든요. 0 이상 이 구간이 마이너스 2하고 2야 라고 알려준 거지 마이너스 2하고 2에서는 증가 구간이야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할게요.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할게요. 증가 구간이 딱 마이너스 2하고 2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네, 여기에 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 됐죠? 네, 그래서 그럼 얘는 여기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 보니까 요거 전개했을 때 a하고 b의 값을 여러분들이 각각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 이야기였는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하고 2까지가 딱 여기만 증가 구간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이다. 그것만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23번. 자, 23번 문제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극대다, 극소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지난번에 했었는데 3차 함수에서 x는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7 x가 0을 향해 가까이 할 때 x분의 fx는 마이너스 9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쌤이 여기서 정말 또 어마어마한 거 얘기를 또 정리를 하면서 소개를 할 테니까 다시 앞에 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쌤이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딱 2개였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딱 2개. 근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 요 그래프 개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살짝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증가하는 요러한 그래프 개형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요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 3개입니다. 이거는 쌤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상식이에요. 알았지?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걸 모르는 애가 있어. 네 친구가 몰라. 어떤 느낌이 들어. 똑같은 얘기라고. 3차 함수를 배웠는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몰라? 그럼 그 친구의 수준이 너무 알겠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갖고 기억. 외워. 알았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걸 일단 외워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수투에서 여러분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도 배우냐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배워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쌤이 또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요. 요렇게 생긴 4차 함수 개형이 있어요. 마치 2차 함수처럼. 마치 2차 함수처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3중근의 근을 갖는 형태도 있습니다. 3중근. 근데 쌤이 지금 3차 함수도 3개야 라고 했으니까 4차 함수도 4개야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쌤이 하자면 여기서 사실은 살짝 요렇게 지금 여기선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중근을 갖는 그래프 개형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꼬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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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4개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3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4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는 얘하고 얘가 조금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문제를 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3차도 3개, 4차도 3개라고 이제 선생님은 그대로 알고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일단 정확하게는 이렇게 4개의 그래프 개형이 있다. 그럼 얘를 구분 짓는 방법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봐봐. 얘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접선이 이렇게 생긴 게 존재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거 이거는 지금 대놓고 2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는 미분 계수가 0인 게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럼 쌤이 지금 이 그래프 개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F'X는 빵 해서 3차 함수인데 미분하면 2차 될 거고 는 빵이라고 썼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작성이 될 거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옌지는 2차 함수처럼 그냥 뭐 하나만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판단을 할 때는 도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미분을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고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여기 봐봐. 얘는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게 여기 하나 있어. 쌤이 저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3중근. 우리가 중근은 2번, 3중근은 3번 이기 때문에 얘는 F'X는 빵이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야. 한 개만 있으니까. 근데 이 그래프 개형은 그 어디에도 미분계수가 빵인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F'X는 빵인 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판단할 때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2차 방정식, 미분을 한 도함수를 작성하고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2개냐, 하나냐, 빵개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수투는요, 정말 궁극적으로 이 그래프 개형을 배우려고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았지? 그리고 쌤이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하는 극값을 갖는 지점 있죠? 극대냐, 극소냐. 지금 이 그래프 개형은요, 극대도, 극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뭐만 하는 함수냐면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점을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가장 큰 값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을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가장 작은 함수값이죠. 극대 극소. 그럼 다시 말하면 3차 함수 그래프 중 극값을 갖는 그래프의 형태는 얘만 해당된다라는 소리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극값을 갖는 그래프의 형태는 오로지 얘만. 그래서 문제에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뭘 해야 돼? 미분에서 빵. 그 다음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해야 이게 이제 극값을 갖는 그래프 개형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알았지? 계속 얘기하지만 얘는 계속 뭐만 한다고? 증가만 해요. 얘는 계속 증가만 합니다. 얘도 계속 뭐만 해? 얘도 계속 증가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얘는 지금 보세요. 증가해. 다시 뭐해? 감소해. 다시 뭐해? 증가해. 이건 증감이 계속 바뀌는 함수예요. 네, 거기까지 연결해서 봐주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 거야. 알았지? 다시 얘기할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3개야. 판단하는 방법은 미분을 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한 다음에 판별식으로서 그래프 개형을 판단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극값을 갖는 그래프의 개형이다.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판별식이라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생각보다 빡빡해요. 자, 그럼 이제 4차 함수로 넘어와. 4차 함수. 4차 함수는 지금 보면은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게 얘는 몇 개? 1개 있네.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게 얘도 몇 개? 1개. 그래서 쌤이 이 두 개를 묶어서 보통 보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얘는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게 몇 개냐면 하나, 2개야. 그 다음에 얘는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게 하나, 둘, 3개야. 그치? 얘는 3개야. 우리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4차 함수다 보니까 미분을 하면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 함수가 될 거고, 근데 이거를 빵이라고 해서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여러분들 선배를 가르칠 때마다 느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거를 풀려고 하다 보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을 몰라요. 고1 때 공부를 헛했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세실근이잖아. 그럼 판별식만 자꾸 떠올려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 모르는 친구들 공부하세요. 가서 수상책 열어보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이 무엇인지 수상책 열어봐서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얘는 F'X는 빵이 몇 개야? 2개. 그치? 얘도 얘 하나 있고 얘도 접하는 거. 이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하나예요. F'X는 빵. 요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의 실근. 네, 요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도 봐두세요. 그래프 개형도 알아야 되겠죠. 그냥 2차 함수처럼 단순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우리가 중등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고등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고등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고등 수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그래프 개형이 이런 형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지금 교육과정에서 취지가 그거겠죠.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놔라. 조금만 쌤이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점은 극소예요. 아까 분명히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 그래프가 유일하게 얘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차 함수는 얘 극소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극소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여기도 극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극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 그리고 여기는 극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네 개의 그래프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물어보고 싶을 거란 말이죠. 물론 충분히 3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걸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만 쌤이 지금 가만 보니까 이 그래프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죠, 아연이? 네 개 지금 슥 봤을 때 다 극소를 가져요. 그치? 근데 얘만 유일하게 뭘 또 갖고 있습니까? 극대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극대값을 갖는 극대값을 가지는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얘를 떠올려야 돼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그래프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취지는요, 여러분, 쌤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극대 극소 그리고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할 텐데 일단 오늘은 함수 극한부터 지금 함수 연속, 미분계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그 뒤에 조금 그 부분에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살짝만 했는데 일단 그 23번하고 24번을 풀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개형부터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대화가 좀 됩니다.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혼돈의 카오스예요. 쌤이 다음 시간 우리 목요일날 이틀 뒤에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그래프 개형의 각각의 특징들 있죠. 이것까지만이라도 이론적으로 암기해서 와야 쌤이 거기다가 살을 더 붙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쌤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4가지가 있지 했을 때 머릿속에 스르륵 떠올려야 되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3개지? 그럼 머릿속으로 스르륵 떠올리고 아, 그 중에서 이거구나. 그 중에서 저거구나. 얘는 이걸로 판단하는구나. 쟤는 저걸로 판단하는구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선생님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농담 아니라 비율 관계다, 뭐다 해가지고 설명할 게 정말 많고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게 진짜 많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서 와주시기. 됐죠? 네, 좋습니다.